러시아에게 없으면 안 되는 생활 필수품이자 군수 물품이며 불공과 스파링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용기 물약인 오늘의 술은 바로 보드카입니다. 이 보드카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물론 노래도 있겠지만 아마도 러시아일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러시아가 보드카를 처음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보드카가 처음 만들어진 곳은 정해지지 않았죠. 근데 왜 보드카 하면 러시아가 떠오르는 걸까요? 그건 바로 러시아가 맨 처음 지금의 보드카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이죠. 아니 보드카를 처음 만든 나라가 러시아가 아니라면서 왜 처음 만들었다고 하나요? 라고 의문이 들 겁니다. 현대의 일반 보드카는 감자나 호밀, 옥수수 등을 발효시켜서 끓인 다음 순수 알코올만 싹 뽑아내는 옛날 보드카 제조법에 숯의 여과라는 옵션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마시는 보드카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숯을 통과시킨 기법을 발명한 데가 어디 있냐?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보드카 종주국으로 러시아가 암묵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근데 이거 어디서 익숙한데? 생각할 거예요. 지금 차미슬이 보드카 만드는 방법과 비슷하게 소주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차미슬도 보드카가 아닌가 할 텐데 이 보드카가 되려면 40도가 넘어야 된다는 기준 때문에 소주는 보드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40도가 보드카의 기준이 되는데 여기서 이 기준이 만들어진 된 배경에 재밌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러시아는 1894년 당시 35도에서 50도, 60도, 심지어 80도를 넘어버리는 수많은 보드카 중에 몇 도 이상을 보드카의 기준으로 만들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화학을 배우는 이과 공대생들에게 군대 기상나팔 만큼 치가 떨리게 하는 이 주기율표의 주인 드미트리 멘델레예프, 이 사람이 보드카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가 됐거든요. 그런 멘델레예프가 인간이 마시기에 가장 적합한 보드카 도수는 40도라고 하니까 이 보드카 도수 정하기 토론에서 위대한 화학자의 말 한마디에 교통정리가 싹 돼버리면서 보드카의 기준은 40도가 된 거죠. 이렇게 보드카 도수 기준까지 정할 정도로 러시아는 보드카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는 2천만 명에 매년 알코올 남용으로 50만 명이 사망, 알코올 중독으로 10만 명 사망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 중이죠. 또 전 러시아 대통령 옐친도 보드카에 빠져 아일랜드 정상회담 결석, 독일에서도 보드카를 엄청 마시고 술주정을 부린 사건과 미국에 가서도 멈추지 못하는 술주정이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부터 국민까지 알코올 문제점들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러시아가 한때 한 달에 2명의 보드카 구입 제한을 걸었다가 향수, 목공 광택제, 신발 크림으로 술을 만들어 마시는 미친 광기에 백기를 들 정도로 그 중에 보드카는 러시아의 진심 그 자체가 돼버렸습니다. 하긴 러시아 초기 왕국도 술 때문에 기독교로 정해지고 체르노빌 복구 노동자에게 요오드를 섞은 보드카를 줬다는 말이 있으니 놀랄 일은 아니죠. 이렇게 진심으로 보드카를 좋아하다 보니 러시아는 보드카 시장에서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이지 못합니다. 무슨 소리가 싶을 텐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보드카 하면 스미노프, 앱솔루트가 있죠. 근데 이 두 회사는 각각 미국, 네덜란드가 소유하고 있고 3위, 4위마저도 폴란드 회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일 처음으로 상품 개발에 나선 러시아가 왜 이런 성적을 내고 있을까요? 그 비밀은 이 스미노프에 있습니다. 이 최초로 보드카를 숯으로 여과시켜 상품 개발한 건 표트르 스미노프라는 러시아 사람이 있는데 이 50년 동안은 아주 잘 팔고 있다가 이 1917년 이때 인류의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바로 소련을 탄생하게 만든 러시아 혁명. 이 혁명 덕분에 모든 회사가 국유화, 즉 나라 거가 되다 보니까 스미노프 창시자 아들인 블라디미르 스미노프는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만든 회사도 뺏기고 술도 만들지 못하고 해소련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가서 원래 있던 스미노브 회사를 스미노프로 이름을 바꾸고 보드카를 유럽 전역에 팔았었는데 이 독일하면 맥주, 프랑스하면 와인, 꼬냑, 위스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보드카가 전혀 팔리지가 않죠. 그래서 계속 실패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에 보드카를 팔게 되자 귀신같이 망해버렸죠. 그래서 북미 사업권을 존 G 마틴이라는 사람에게 넘겼는데 이 사람이 정말 마케팅 하나는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이 보드카의 특징이 향과 색과 맛이 없는 게 특징이거든요. 이 특징을 이용해 칵테일 제조에 보드카를 쓰는 마케팅을 해서 대박을 내고 판매량이 떡상을 하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칵테일 제조에 보드카가 많이 쓰이게 돼서 지금까지 보드카가 많이 팔리고 있죠. 이렇게 칵테일용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보드카 칵테일 탄생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제임스 본드 아시나요? 이 인물하면 떠오르는 칵테일은 역시 마티니죠. 이 마티니를 주문할 때 꼭 이렇게 말합니다. Vodka martini. Shaken, not stirred.
대사만 들어도 섹시함이 묻어나오는 보드카 마티니. 이 워낙 영화에서 유명한 칵테일이라 실제로도 많이들 찾고 계시죠. 그리고 보드카에 오렌지 주스를 섞어 마셨던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이게 스크류 드라이버라는 이름을 가진 칵테일인데 탄생 비하가 아주 재밌죠. 이 1940년대 미국 회사가 중동 지역의 석유를 뽑아내려고 진출을 해서 많은 기술자들이 타지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원래 타지에서 일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잖아요. 특히나 이것 때문에 매우 어려워했답니다. 날씨 때문에? 아니죠. 언어 때문에? 아니죠. 이슬람 문화권에선 외국인조차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기술자가 한 가지 속임수를 씁니다. 몰래 가져온 보드카에 오렌지 주스를 급하게 드라이버로 섞어 오렌지 주스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그렇게 술을 마시고 싶은 노력이 전해져 지금도 스크류 드라이버, 즉 드라이버로 섞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칵테일이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최악의 독재자, 스탈린의 보드카 연회의 비밀, 표토르 대제의 보드카 사랑, 우유나 포도, 양파 등으로 만든 희한한 보드카 종류, 좋은 보드카 추천과 더 맛있게 마시는 방법, 보드카 전통 안주 등의 특이한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니까 필요하시면 짧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얼려놓은 보드카 마셔서 다 못한 건 지금까지 진술한 이야기였습니다.